이상철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아노바 부분에서 두 번째 파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테스트에 전과 시간의 전과 후를 측정하는 paired sample t-테스트가 있다면 아노바에서는 시점이 3개 이상일 때 우리가 측정해서 분석할 수 있는 repeated measured 아노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repeated measured 아노바는 동일한 실험 단위에 대해서 여러 번 측정하는 경우에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전과 후를 두 번 측정하게 되면 paired sample t-테스트를 사용하게 되고 3개 이상이면, 3시점 이상이면 repeated measured 아노바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K대학에서 운영하는 6개월 어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과연 이 6개월 어학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효과가 있다 그러면 매 1개월마다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시점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전에 어학 점수를 재고요. 3개월 후에 과연 효과가 있는지, 어학 점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6개월 후에는 또 얼마가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점수를 매겨서 과연 이 6개월짜리 어학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어학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차이가 없다 그러면 어학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효과가 있는지, 즉 3개월 후부터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6개월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이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요. 규모가설은 동질하다라는 것을 규모가설로 세운다 그랬죠. 그래서 어학 프로그램은 3가지 시점 간에 따라 차이가 없다. 모두 0이다. 이 차이점이 다 0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가 규모가설을 세우게 되고, 이 규모가설이 맞을 확률값을 구해서 이 확률값이 0.05보다 떨어지면 우리가 영구가설을 채택하게 되고요. 0.05보다 크면 규모가설이 맞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검증하는데 검정 통계량을 이렇게 구해서 우리가 실제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는 아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 실습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를 오픈하시고요. 여기서 보면은 7.4에 보시면 Repeated Measured ANOVA에 대한 파일이 있습니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우리 Paired Sample t-테스트처럼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가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변수, 시점이 그 변수가 되겠죠. 이렇게 코딩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점 1, 영어 1이라는 거는 참여 전에 점수고요. 영어 3은 3개월 후의 점수, 영어 6은 6개월 후의 점수를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alyze 들어가세요. 이번에는 Compare Means가 아니고요. General Linear Model이라는 분석 방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메뉴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SPSS에서는 2way 이상의 아노바를 이쪽에서 우리가 따로 메뉴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General Linear 모델에 들어가서 Repeated Measured라고 보이시죠? Repeated Measured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면 팩터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시점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한글로 시점이라고 바꿔주시고요. 이 시점을 몇 시점으로 나눌 건지가 Number of Lev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3시점이라고 나누고요. 그 다음에 add라는 거를 꼭 눌러줘야지만 이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dd를 눌러주시게 되면 시점을 3개로 쪼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define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여 전을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넣고요. 6개월도 넣고, 3개월도 넣고 6개월도 넣습니다. 그러면 3개월, 전, 3개월, 6개월 후 3가지 시점을 동시에 분석하겠다라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플롯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플롯은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 주는 건데요. 플롯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팩터에 나와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Horizontal Axis라는 곳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Add라는 버튼을 누르게 보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밑에 플롯에 시점이라고 우리가 적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Continue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옥 테스트는 안 해줍니다. 대신에 옵션에 들어가서 우리가 3시점 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옵션에 들어가셔서요. 시점이라는 것을 클릭하시고 시점이라는 팩터를 오른쪽에 Display Means For라는 곳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밑에 Compare Main Effect를 비교할 거냐라고 나오죠?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아노바 분석에 있어서의 포스트톡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점 간의 분석은 여기서 우리가 차이를 검증해 주게 되는데요. 분석 방법은 우리가 원샘플티 테스트에서는 많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여기 리피티드 메저드에서는 세 가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SD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고 이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보시면 여기 옵션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Descriptive Statistics, 즉 평균도 우리가 각 시점 간의 평균을 봐야 되기 때문에 Descriptive Statistics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가정이 동질성 검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Homogeneity 테스트를 체크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체크해 둔 다음에 Continuous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디스크립티브에서 보시면 참여 전에는 11점이었는데 영어 점수가 3개월 후에는 19점, 6개월 후에는 29점까지 올라갔죠. 우리가 눈으로 봐도 많이 증가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과연 통계적으로 이게 차이가 진짜 있는 건지를 우리가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큐리 테스트 오브 스페어시티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구형성 가정 검증이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책을 통해서 보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과연 동질하냐, 구형성 검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설은 구형성이 성립이 된다 라고 하는 게 기본 가정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확률적으로 30%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다. 즉 구형성이 성립이 된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볼 때 우리가 아노바 테이블하고 똑같죠? 아노바처럼 분석할 때 스피어시티 assumed,라고 되어 있죠. 구형성 가정이 검증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해 주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밑에 부분을 해석해 주면 되겠죠. 자, 스피어시티 assumed,라는 게 형성이 위에서 보면은 0.294, 30% 이상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집단 간의 평균은 차이가 있느냐, 세 시점 간의 평균은 차이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죠. 따라서 세 시점 간에는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노바처럼 그러면 어느 시점하고 어느 시점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보면 나오죠. 그래서 1번 시점 참여 전하고 2번 시점 간에는 차이가 나느냐 라고 우리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 0.000, 즉 1번 3개월, 그러니까 참여 전과 3개월 후에는 확실하게 평균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자, 1번하고 3번도 보시면 확률적으로 0.000, 즉 1번 시점하고 6개월 시점은 차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다.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2번, 1번, 3번 했으니까 우리는 1번, 2번은 똑같은 거니까 필요가 없겠죠. 다음으로 2번, 3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1번, 2번, 1번, 3번, 2번, 3번만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3개월 후의 어학 점수와 6개월 후의 어학 점수는 같냐? 라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습니다. 즉, 두 집단은 평균이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다. 즉, 불가능하다. 따라서 3개월 후하고 6개월 후도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주면은 이런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참여 전, 3개월 후, 6개월 후에 이렇게 월등하게 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아노바처럼 우리가 분석을 해주면 되겠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정리하는 거는 우리 책에 보면 뒤에 부분에 보면은 연구 보고서 정리하는 스타일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우리 리피티드 메저드 아노바 분석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투웨이 아노바, 즉 변수가 두 개 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지를 분석해보는 투웨이 아노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